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금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투자에 적합한 그런 타이밍인지 오늘 이분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투스텝의 조규원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금 가격 이야기와 함께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 금 가격 기준으로 조금 하락하나 싶었더니 이슈와 함께 좀 올라갔어요. 그 이슈가 중동발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불거졌는데 금 시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금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쟁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역사는 과거에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그 사건 때도 네. 금 가격은 2080불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전에 미국의 걸프전이라던가 한국의 6.25 전쟁 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금의 본질에 더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슈는 좀 단기적일 수 있으니 유의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던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금 투자가 더 올바르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관련한 그 금 가격을 추종하는 주요 ETF들도 같이 좀 가격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 관련된 ETF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외에도 금과 관련된 금광 주식들의 이제 ETF도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 고금리 그리고 금 시세 연관이 굉장히 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 금 가격이 어떠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금에 있어서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미국의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네, 근데 2021년부터 강한 긴축 기조로 인해서 달러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상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금 가격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연준 이사들의 비둘기적 발언과 그리고 이제 뭐 고금리가 당분간은 지속되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곧 이제 달러 지수의 하방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이거에 이제 반대 작용으로 금 가격이 튀어오르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한 미국의 좀 저명한 시장 분석 업체 쪽에서 금 가격에 대해서 지금은 저가 매수할 기회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금 가격이 낮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온스당 2,000달러 육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이 저가 매수라는 단어가 좀 걸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마 이게 다 시각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두 가지가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또 다른 게 바로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이 두 가지의 리스크가 공존하는 현상인데요. 그렇다는 게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이러한 경제 현상에 이제 봉착했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다양한 자산, 주식이나 채권이나 현금까지도 다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원자재의 상승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생각해보면 금 가격은 무려 26배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꼭 해야만 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원자재, 그 중에서도 금에 대한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를 할당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그 원산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어느 지역에서 채굴된 금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나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통 원자재들이 원산지에 따라 다 가격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원유를 생각해 봤을 때도 서부 텍사스유, WTI유나 브렌트유, 이제 가격이 다 다르죠? 네, 다르죠. 하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순도만 똑같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의 금이든지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내 금이 돈으로서 쓰일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물론 이제 각 국가마다 뭐 다양한 법안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고 해서 금 가격의 차이가 약간씩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금이든지 실제로 뭐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 가격이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제 금 가격 다시 올라가서 또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금 ETF 관련해서 매도하는 걸 텐데 국내에서 투자 가능한 금 관련 ETF 상품도 좀 다양하게 있죠? 네, ETF도 많고요. 아마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ETN을 더 많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실제로 상품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건 이제 KRX 금시장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F보다도 수수료가 더 저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세금이 없다는 점에서 네, 아주 큰 이점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알아보시고 요것도 되게 간편합니다. 요런 걸로 입문하시는 걸 저는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입문은 하겠는데 내가 사서 파는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사실 대표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라고 하지만 이제 많은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금 투자를 하겠지만 나는 시세 차익을 좀 노리고 싶어서 금의 매수 가격은 지금으로 해도 매도 가격을 얼마를 언제를 설정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럼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사실 매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쵸.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내가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겠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변화를 계속 트래킹하면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땐 입문자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네. 고민을 해봤는데 금이라는 자산을 이제 한 50년의 데이터를 두고 보면 가격이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길고 확실한 추세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추세 추종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전략인 절대 모멘텀 전략을 생각해 보면 이 절대 모멘텀 전략이란 쉽게 말해서 1년 전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만약에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내리면 이건 하락 추세구나 라고 판단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단순한 전략입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전략도 금은 추세성이 분명하고 길기 때문에 아주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어떠한 이런 투자 전략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네. 거를 트래킹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내가 아직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오늘 기준으로 1년 전의 금 가격보다 네. 지금이 더 높은가 낮은가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투스텝의 조규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